12시가 넘어서 건 전화통화는 흑역사를 낳아요. 밤 12시가 넘어서 한 행동들 중에 현명한 선택이 있었나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괴로울 때 이상한 잡생각이랑 고민들이 막 몰려와요. 그런데 생각만 많고 행동하지 않는 나를 보면 또 되게 답답해. 이거 해야지, 이런 공부 해야지, 막 머릿속에 좋은 아이디어 떠오르고 계획도 짜고 목표도 설정하고 그걸 이뤄나가는 모습을 상상하는데 막상 행동하려면 두렵고 무섭고 아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또다시 고민, 걱정, 불안 이렇게 반복되는 그럴 때 있잖아요. 제가 그렇거든요. 저도 그럴 때 많거든요. 그러면 내 자신이 너무 답답해진단 말이에요. 맨날 생각만 하느라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고 그런 내 자신을 볼 때 되게 한심스러워 보인단 말이에요. 그쵸? 그럴 때 제가 일기장에 모아둔 문장들을 오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벽까지 고민하느라 잠들지 못한 나를 위해 썼던 비밀 일기장 My Secret Diary 마시다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생각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노동이다. 이게 맞는 걸까? 뭐 어떤 걸 하면 좋을까? 뭘 선택해야 하나? 그런 생각들을 하느라 하루 종일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도 사실은 머릿속에는 고민하고 선택하고 평가하고 그러면서 우리 뇌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너지 소모가 된 거예요. 몸이 안 움직였을 뿐 머리로 노동을 한 거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물이 없다고 해서 게으른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는 효율적으로 살아야 되고 생산성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 있어서인지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한 하루, 그런 시간은 제가 낭비한 시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강박이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이 엄청 지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해요.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어서 제가 그거에 대한 막 아이디에이션 하고 있는데 팀장님이 갑자기 와가지고 야, 너 여태 뭐 했어? 아무것도 안 했네? 이러면 얼마나 허망해요. 물론 그런 팀장은 존재하면 안 되겠지만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쵸? 우리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단계가 있는 것처럼 그거를 또 준비하고 머리로 생각하는 단계도 있는 건데 이 모든 게 노동이거든요. 그저 보이지 않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막 열심히 생각하느라 시간을 쓴 나를 자책하면 그럼 말도 안 되는 팀장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생각이 많은 하루를 보냈다면 아 그만큼 참 애썼구나 해줘도 돼요. 특히 저처럼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요. 두려울 때 글을 쓰면 작아 보이고 복잡할 때 글을 쓰면 쉬워 보인다. 물론 제가 앞에서 생각하는 것도 노동이다. 꼭 필요한 시간이다 라고 했지만 이거를 기록하지 않으면 결국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앞에서 회사에서 일을 한다고 가정해보자고 했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나에게 와서 너 여태 뭐 했어? 아무것도 안 했네? 이러면 내가 지금 당장 어떤 결과물, 아웃풋을 내지 못했지만 리서치하고 브레인스토밍하고 아이디에이션하고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서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시간 낭비한 게 아니라는 걸 납득시킬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뭐 생각한 것들 혹은 쓸데없는 걱정이라도 내가 생각을 했다는 건 그게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작은 고민들, 걱정들, 뭐 생각들, 나의 감정들 이런 것들을 기록해야 돼요. 이걸 기록을 안 해놓으면은 똑같은 고민과 걱정을 다음날에도 하고 다음날에도 하고 계속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시간 낭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손으로 써보면 생각보다 별거 아니었네 싶을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저는 두려울 때 글을 쓰면 생각보다 작아 보이고 복잡할 때 글을 쓰면 생각보다 쉬워 보일 때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때때로 되게 현실 가능성 없는 그런 아이디어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기록해 놓으면은 지금 당장은 내가 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꼭 그게 현실이 되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그리고 그런 기록들이 또 모이고 서로 연결돼 가지고 또 새로운 창작물이 되기도 하거든요. 아 내가 똑같은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구나. 근데 그때 이렇게 또 현명하게 풀어나갔네 하면서 지금의 고민과 걱정 그런 불안들을 또 잠재우는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그 생각을 하느라 쓰는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려면 기록을 꼭 해놔야 됩니다. 세 번째 문장은 행동하지 않는 건 그만큼 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인간이라는 동물이 되게 단순해요.
뭔가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걸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행동하게 돼 있거든요. 아무리 내가 지치고 피곤해도 운동을 꼭 가는 사람들은 퇴근을 하고 운동을 꼭 가요. 일에 아무리 치여서 바쁘더라도 동호회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나가요. 그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각자 다 그런 거 있을걸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바쁘고 지치고 힘들어도 밥은 꼭 챙겨 먹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 뜻은 반대로 내가 행동하지 않는다는 건 그게 그렇게 내게 중요하지 않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나는 왜 목표를 정해놓고 행동하지 않을까? 어쩌면 그거를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 목표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목표에 대한 이유나 의미를 아직 내게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막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을 때 이거 나한테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과감히 버릴 때도 많고요. 그 일이 나에게 얼마나 의미 있고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적어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뭔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그런데 여기서 좀 더 깊게 얘기를 해보면 그 의미라는 게 타인을 위한 의미가 아니길 바래요. 나를 위한 거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위한 의미였으면 좋겠어요. 남에게 잘 보이려고 혹은 남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려고, 나 스스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의미였으면 더 좋겠어요. 네 번째, 이거 너무 중요해요. 밤 12시를 넘어서 생각한 것들은 보통 쓰레기다. 우리가 언제 생각이 많아지죠? 밤 시간대, 특히 새벽 시간. 밤에 생각이 막 많아지면은 잠도 안 오고 그러다 보면 12시가 금방 넘어가고 새벽까지 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밤 12시가 넘어서 한 행동들 중에 현명한 선택이 있었나요? 저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명심하세요. 12시가 넘어서 먹은 음식은 비만과 식도염을 낳고요. 12시가 넘어서 본 영화는 다음날 피곤을 낳고요. 12시가 넘어서 건 전화통화는 흑역사를 낳아요. 아마 다들 경험 있으실 텐데 제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혼자서 막 부들부들 하고 있는데 밤이라서 전화를 걸 데가 없어서 제가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친구랑 막 대화를 하다가 친구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표를 끊었어. 다다음 날 바로 출발하는 걸로. 아니지, 그때 12시가 넘은 상태에서 끊었으니까 실제로 다음날 출발하는 걸로 비행기표를 확 끊어버린 거예요.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엄청 후회가 되는 거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나 다음 주에 할 일 엄청 많은데?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취소를 했는데 거의 몇십만 원을 수수료로 날렸어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밤 12시가 넘어서 새벽까지 한 고민들, 생각들, 선택들, 결정들 보통은 다 쓰레기예요.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는 미뤄야 돼요. 언제까지? 해가 뜰 때까지. 생각하는 거, 중요한 결정하는 거, 선택하는 거 모두 해가 화창하고 머리가 맑고 이성적일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선택,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저 같은 미련한 선택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5번째 문장.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사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마가복음 9장 23절, 꼭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저는 이 문장이 모두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건 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이 많다는 거는 나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졌을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이게 잘못된 선택이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다 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 문장을 다시 마음속에 새깁니다. 앤드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너 정신 차려,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너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지인사 대천명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사람이 자기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그래, 내가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생각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 없어.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열심히 하고 결과는 하늘의 뜻인 거야.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안 나오더라도 그 또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려는 뜻일 거야. 그러면 겁날 게 없거든요. 결국 나에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 있다.
나는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된다. 그게 뭐야? 얼른 발 닦고 잠이나 자자. 그래야 내일 좋은 컨디션으로 열심히 또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쵸? 그만 생각하고 그만 고민 걱정하고 발 닦고 잠이나 자라 이 나약한 영혼아. 이렇게 저한테 하면 그래 이러고 이제 편하게 잠들 수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괴로울 때 모아둔 문장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럴 때 여러분들이 모아둔 문장이 있다면 댓글로 좀 알려주시고요. 또는 제가 이 마시다에서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또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발 닦고 잠이나 자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요. 안녕.